자, 가볼게요. 일단 고쟁이 일단 첫 페이지부터 찬찬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기는 일단 당연히 개념 강의는 그렇게 크게 개념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냥 바로 넘어가면 스텝 1 같은 건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판단하고요. 스텝 2로 바로 넘어갑니다. 봅시다. 그래서 유형 1번 이것도 안 할 거야 당연히. 그죠? 곱셈 공식 당연히 너희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변형부터 좀 얘기를 합시다. 오케이? 변형부터. 사실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그 뭐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너희가 직접 찾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느낌만 알면 끝나거든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4제곱 더하기 4제곱 이런 게 있어요. 적인제를 어떻게 구할까? 혹은 5제곱 더하기 5제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할까? 요거를 다 알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다른 경우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x 더하기 y라는 걸 알고 있어. 여기는 얘를 재료로 써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얘를 재료로 여기는 얘를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뭘 하면 됩니까? 그 x 더하기 y라고 하는 거를 제곱하면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얘와 얘의 관계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얘를 제곱한다고 해서 다이렉트로 여기는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나와? 불순물들이 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된다. 이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죠. 당연히 안 되는 발상이고. 여기는 얘가 보통 이제 어떤 상황일 때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막 지수 막 열심히 하다가 뭐라고 할까? A, B 전체 5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 얘가 A의 5제곱, B의 5제곱이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당연한 얘기잖아, 이거는. 근데 막 갑자기 A 더하기 B의 전체 5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왠지 이걸 것 같아 라는 이 생각이 있잖아. 이 생각이 진짜 되게 위험한 생각이야. 그렇죠? 당연히 말도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왠지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들이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일단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는 뭐야? 불순물이 껴있게 마련이야. 근데 그 불순물은 있잖아. 2개짜리 기준으로 여기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2개짜리 기준으로 x 더하기 y 2개짜리는 결국 x 더하기 y랑 x, y 얘네들만 거의 불순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불순물로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녀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합이랑 곱이 굉장히 뭐하다? 중요하다. 합곱 관계는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죠. 내가 얘를 재료로 해서 뭘 만들고 싶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만들고 싶으면 당연히 x 더하기 y의 전체 세제곱을 하면 되는 건데 얘도 여전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뭐가 껴버려? 불순물이 껴버려. 그 불순물은 3xy의 x 더하기 y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전히 어떤 형태로 나와? 합곱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항상 그래.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형태. 근데 만약에 있잖아. 얘를 가지고 지금처럼 x의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이 궁금했다라고 생각한다면 x 더하기 y의 전체 4제곱을 한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한번 생각만 해보고 당연히 안 되는 거구나라는 판단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고등수학에서 4제곱을 해달라는 말 자체를 안 하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항이 몇 개짜리? 항이 2개짜리였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에서의 계산, 고등수학에서의 계산은 최대 맥시멈 3차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개짜리 항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맥시멈 계산은 2차까지 가능해. 2번까지 가능해. 여기는 얘도 세제곱하는 이런 계산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 대신에 우리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라는 식을 따로 배우는 거잖아. 그렇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세제곱이라는 거는 아예 하지를 않죠. 오케이? 그러니까 한다, 하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만들기 위해선 당연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녀석을 뭐 해서 제곱해서 만드는 거야. 여기는 얘를 제곱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해주는 게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x제곱 y제곱이니까 얘가 xy 전체 제곱이 되면서 여전히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얘의 불순물도 여전히 뭐가 된다고? 여긴 얘의 불순물도 2배의 xy 전체 제곱이 된다고. 다 합곱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너희가 만약에 있잖아. x의 이제 뭐야?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 요런 애가 궁금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이제 얘를 재료로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저희 다이렉트로 쟤를 재료로 만들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하면 될까요? 에 대한 생각. 재료들이 뭐뭐 있으면 좋겠니? 얘는 당연히
그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란 녀석과 제곱 더하기 제곱이란 녀석을 곱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5제곱 더하기 5제곱이라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여전히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불순물들이 낄 텐데 그 불순물들이 뭐야? x제곱 y제곱 더하기 x제곱 y세제곱 이런 애들이 불순물로 껴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x제곱 y제곱으로 묶어주면 즉 xy 전체 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는 x 더하기 y가 되면서 여전히 xy랑 x 더하기 y에 대한 합곱의 형태로 뭐가 생긴다? 불순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항상 이런 형태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뭐 6제곱 더하기 6제곱이 궁금해요. 뭐 7제곱 더하기 7제곱이 궁금해요. 라는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얘네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건 결국 얘랑 얘밖에 없고요. 나머지 애들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얘는 얘로 만드는 거고 얘는 얘와 얘로 만드는 거야. 뭐야 이게? 얘와 얘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럼 얘는 누구로 만들겠어, 얘들아? 여긴 얘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전체 제곱의 형태를 가지고 6제곱 더하기 6제곱을 만들 게 분명하고요. 불순물이 생길 게 분명하고 여기는 얘는 뭘로 만들면 되겠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라는 녀석과 4제곱 더하기 4제곱이라는 녀석을 재료로 써가지고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 건데 여전히 뭐가 생길 게 분명하다고? 불순물이 생길 게 분명하다고. 근데 그 불순물들 전부 다 뭘로 표현될 거야? 얘네들로 표현될 거야. 오케이? 그 불순물들만 잘 정리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2개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무적이 된다는 소리죠.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어.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내가 풀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일단 제일 먼저 뭐 하면 되겠어? 아, 이 2개의 관계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겠네? x, y를 구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x, y를 구해버리면 걔를 가지고 제곱을 구하고 제곱을 또 제곱해서 여기는 얘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얘를 구하려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얘는 얼마니? 일단은 얘는 어떻게? x 더하기 y의 전체 세제곱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3배의 x, y의 x 더하기 y가 될 텐데 얘가 1이잖아요. 얘가 1이잖아. 얘가 4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x,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뭘 구해달라? 여기는 요 녀석을 구해달라라고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먼저 구하면 되겠죠?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마찬가지 제곱해서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을 구하면 되겠죠? 라는 생각으로 그냥 너희가 풀면 되는 거야.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됐어? 그래서 가장 기본기는 뭐야? 가장 기본기는 요렇게 돼 있는 요 형태, 여기 있는 요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뭘 갖다 줘도 당연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겠어. 그다음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지금 여기서 얘 대신에 xy가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줬다고 쳐보자. 이렇게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그 합곱이라고 하는 건 수학에서 합과 곱, 합곱이라고 하는 건 수학에서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 그러니까 합곱이 처음 나왔던 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곱셈공식 변형에서 처음 합곱이 나오지. 됐어? 그 다음에 합곱이 또 언제 나오니? 복소수로 들어가면 어디서 뭐에서 나와? 복소수로 들어가면 켤레복소수. 켤레복소수는 합곱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가 진짜. 그다음에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면 합곱 얘기는 근과 계수의 관계. 그렇죠? 그다음 2차 방정식의 작성. 이런 것도 있어. 그다음에 연립방정식으로 넘어가면 대칭식이라고 해서 연립방정식인데 대칭식의 연립방정식 풀 때도 합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합곱에 대한 얘기는 사실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거든. 그러니까 합곱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야. 다시 말하면.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어. 합곱이 주어져 있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근이 x랑 y 이렇게 어떤 개념으로 연계를 시켜버려? 2차 방정식의 작성 개념이랑 연계를 시켜버려. 이해돼? 두 근의 합이 1이었고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저렇게 t에 대한 방정식으로 저렇게 하나 작성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완성된 순간 나는 뭘 할 수 있다고 항상 2차 방정식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 차수 내기를 할 수 있다. 2차짜리 1차로 표현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였어? 4차였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다 t 곱해서 3차 만들고 또 t 곱해서 4차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여기서는 4차만 궁금한 거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양변을 제곱해서 t 대제곱은 t 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2t 더하기 1이 되죠. t 제곱은 다시 한번 뭐가 돼요? t 플러스 1이 되니까 여기는 얘는 3t 플러스 2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 x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성립할 거고 y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성립할 테니까 주어져 있는 이 식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 3x 더하기 2 더하기 3y 더하기 2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두근의 합은 1, 답은 7.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지 않아도 차수 내리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군요. 이렇게도 생각해 주면 좋겠다. 알겠죠? 다시 여기는 얘는 가장 기본이죠. 여기는 가장 기본. 이걸로도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주어져 있는 상황은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군요. 차수 내리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풀이가 가능하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비슷한 얘기들은 쭉쭉쭉쭉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7제곱 더하기 7제곱 나왔네요.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개념을 가지고 풀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도 있겠어? 차수 내리기, 2차 방정식 만들어서 차수 내리기를 충분히 풀 수 있겠죠. 그 두 가지를 다 연습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찮죠? 넘어갑니다. 다음,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자, 이제는 3개짜리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오케이? 3개짜리, 저런 거. 곱셈 공식 변형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3개짜리들 뭐가 있을까? 마찬가지야. 근데 얘는 뭐 별거 없긴 한데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을 구할 수 있죠. 얘를 구할 수 있죠.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 컨셉은 어때? 완전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뭐 해서 제곱해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까지는 괜찮은데 여기도 뭐가 낀다고 얘들아? 항상 이렇게 불순물들이 낀다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3개짜리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불순물들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정리해볼까? 일단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당연히 3개짜리의 관계 중 가장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2개씩의 곱의 합. 되게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3개짜리 곱도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도 3개짜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죠. 여전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런 녀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3개짜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합들은 저런 조합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들의 관계를 너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오케이? 일단은 여기서 잠깐만 일단 요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갈게. 알겠죠? 요 얘기 하던 거 있으니까 마저 하고 갈게. 일단은 봐봐.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여기 있는 얘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당연히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제곱해가지고 얘를 만들 거야. 이유는 얘와 얘의 관계가 제곱 관계니까 얘를 제곱하면 이 녀석이 나올 게 분명해. 그러니까 불순물은 끼겠지만 얘를 제곱하면 요 녀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오케이? 그럼 만약에 궁금한 게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 더하기 z의 4제곱이었다면 어땠을까? 여기는 얘가 궁금했어 라고 한다면 얘는 뭐야 이게? 얘는 뭘 가지고 저기는 저런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겠어? 여기는 얘를 4제곱 한다는 건 애시당초 말이 안 되니까 그죠? 어떤 형태를 가지고 만들면 되겠어? 준비물을 뭘로 써서? 그렇지. 얘를 써서 얘를 제곱해서 만들면 되겠죠? 근데 얘는 불순물이 뭐가 끼는지 한번 잘 봐봐. 일단 이렇게 될 거고 그 불순물이 뭐가 껴버리니 여기서는 2배 x제곱 y제곱 더하기 y제곱 z제곱 더하기 z제곱 x제곱이라는 불순물이 껴버리지. 그러니까 얘를 해결할 수 있어야 여기는 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는 얘를 해결하다가 여기는 얘가 궁금해졌어. 그럼 내가 이제 다시 궁금한 게 뭘로 바뀐 거야? x제곱 y제곱 더하기 y제곱 z제곱 z제곱 x제곱이 갑자기 궁금한 걸로 바뀐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재료로 갖다 써야 되겠어? 재를 구하고 싶으니까. 재료로 뭘 쓰면 되겠니? 고마워요. xy 플러스 yz 플러스 zx를 재료로 써야겠죠. 얘를 제곱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여기 얘를 제곱하면 x제곱 y제곱
y제곱, z제곱, 그 다음 z제곱, x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여기서 불순물이 뭐가 끼는지 한번 관찰해봐. 그 불순물이 뭐가 껴? x, y에 y에 z, y에 z에 z에 x, z에 x에 x에 y가 불순물로 껴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얘네들을 관찰해보면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x랑 y랑 z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고 나머지 하나씩 더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껴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불순물로 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 알고 있고 얘 알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 있는 얘 구할 수 있고 얘는 당연히 알고 있는 애니까 그럼 얘를 구할 수 있으면 당연히 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애를 구한다라는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잡으면 돼. 다시 이걸 다 외우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냥 당연히 내가 딱 이거가 궁금하니까 얘를 재료로 써봤더니 이런 불순물이 껴있는데 얘를 구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또 얘를 재료로 써서 제곱해서 또 얘를 만들어봤더니 또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여긴 얘네들 가지고 딱 구해주면 된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구하면 된다는 뜻인 거야.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그 흐름을 일단 첫 번째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막 싫잖아. 되게 막 싫잖아. 그쵸? 그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 하면 되겠어? A는 X라고. 그다음에 Y는, 다시, 마이너스 2B는 Y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C는 Z라고 이렇게 변형을 해버리면 첫 번째 식은 당연히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될 거고, 걔가 5라고 준 거고요. 다음, 얘는 뭐야? 얘랑 곱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그쵸? 그럼 마이너스 XY겠네? 됐어? 그럼 얘랑 곱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YZ겠지?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ZX겠죠? 그럼 결국 얘는 나한테 뭘 준 거야?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마이너스 5군요라는 사실을 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궁금한 거는 뭐겠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궁금한 거였구만. 얘랑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해야지. 라는 생각. 심플하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 첫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다 괜찮니? 좋습니다. 그럼 지금 봐봐. 이 세 개의 식이 전부 다 이 식 하나로 다 통일돼 있는 상황이야. 그지? 이걸 제곱한 거고 이걸 제곱한 거고 이걸 제곱해서 만든 식들이니까 다 똑같은 관계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들은 이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 각각의 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걔네들의 관계를 너희가 정확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일단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다시 x 더하기 y 더하기 z 또 써야 되겠네. 얘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2배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라는 이 식 하나가 지금 누구와 누구의 관계?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하나의 식이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 마이너스 3xyz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까지 해서 얘네들은 이 무려 5개의 관계를 전부 다 담당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식이고 너희가 제일 외우기 싫어하는 그 식이죠. 됐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저 5개의 관계를 완벽하게 다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되게 유용한 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형태가 뭐가 있어요? 또 많이 나오는 형태가 t의 세제곱. 다시 이렇게 할까? t-x, 그 다음 t-y, 그 다음 t-z 이렇게 해서 얘는 t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t제곱에다가 더하기 x, y 더하기 y, z 더하기 zx의 t에다가 마이너스 x, y, z 이렇게 돼 있는 요 식은 어떤 걸 담당하고 있어? 누구와 누구?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 요 세 개의 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 식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죠? 저긴 저 구성 요소들이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 그래서 그 쓰임들을 너희가 정확하게 하나씩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또 뭐야?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보기 굉장히 좋잖아. 그래서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했듯이 아까 2차 방정식에 작성을 했듯이 여기서는 3차 방정식의 작성 개념으로 얘랑 얘를 알고 있으면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라는 얘기까지 여기는 이 식으로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수로 알아야 되는 식이 또 뭐가 있어? 필수로 알아야 되는 식. 여기는 요 녀석. 요거는 진짜 엄청 중요한 식이죠. 요거. 그치? 그러니까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이건 엄청 중요한 식이지. 일단 얘는 변형이 여러 가지로 가능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변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 2분의 1에 여기 옆에다 쓰자. 2분의 1에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y죠. 그렇지. y 마이너스 z의 제곱. z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됩니다. 이런 변형이 있죠. 얘가 중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줄게요. 얘가 중요한 이유. 오케이? 여기서 이 자체로 중요한 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사실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얘가 0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상황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여기 얘는 xy 다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이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상황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x는 y는 z다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 얘네들이 전부 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다 동치들이야. 이거 4개가 전부 다 동치들이야. 얘가 0이 된다나 얘가 0이 된다. 얘가 된다나 얘가 다 같아진다.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야. 이게 진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보자. 다시 그냥 만들어줄게.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라고 하는 애가 예를 들어서 몇이라고 할까? 12라고 할게요. 아니야. 루트 12라고 할게. 그 다음에 x 다시 2루트 3이죠. 이렇게 할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얘가 4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딱 두 개의 정보를 주고서 나한테 뭘 구해달라. 뭐 예를 들어서 x, y, z를 구해달라. 그냥 이런 문제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잠깐 시간 줄게 한번 풀어볼래요? 잘 봐봐 얘들아. 일단 여기서 여기는 요거 가지고 일단 뭘 생각할 수 있어?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를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죠? 이게 얼마니? 4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딱 여기서 멈춘 느낌이야. 그죠? 다 멈춘 느낌이야. 멈춘 느낌이야, 얘들아. 저 마이너스 4 아닌가? 잘 모르겠나? 네, YZ랑 같아요. 그치. x랑 y랑 z가 같았네. 그치? x는 y는 z였네. 그러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3x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 x 세제곱이 되겠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x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2가 되나요? 그럼 여기는 얘는 3 루트 3분의 8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9분의 8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잘 봐봐. 이게 이거를 모르잖아? 그럼 못 풀어요. 그치?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얘가. 모르면 못 풀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 관계를 자꾸만 너희가 보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요 이야기고요. 여기서 얘가 또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니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여기는 얘와 관련돼서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유 참 칠판이 좁아가지고 자 얘와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3xyz가 됐대라는 요 상황. 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결국은 뭘까요?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또는 a는 갑자기 왜 a, b야?
그렇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거나 또는 x는 y는 z야 라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얘가 지금 얘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는 이 좌변이 뭐가 됐다는 소리야? 0이 됐다는 소리고 좌변이 0이 됐다는 소리는 우변이 0이 됐다는 소리야. 맞아요? 우변이 0이 됐다는 소리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라는 뜻이야. 그럼 얘가 0이다가 이쪽으로 온 거고 얘가 0이다가 지금 이쪽으로 온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됐다는 소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는 요 녀석을 딱 봤을 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봤을 때 제일 먼저 관찰해야 되는 관찰 대상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인지 그 다음에 x랑 y랑 z가 같은지를 확인해. 둘 중에 하나가 OK가 떨어지면 얘는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랑 관련된 문제는 또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어? 봐봐. x 마이너스 y 전체의 세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z 전체의 세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을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하래. 다짜 고짜. 저긴 쟤를 인수분해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 됐나요? 그럼 저긴 쟤를 다 전개부터 할 거 아니야. 전개부터 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안쪽에 있는 요 녀석을 쳐다봐봐.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쳐다봐봐. 이거 세 개를 다 더해봐. 얼마야? 0이네. 맞아? 세 개 다 더하면 0이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소리야? 3배의 x-y, y-z, z-x가 된다는 소리겠지. 이 자체로 인수분해가 끝난 거야. 왜? 인수분해 형태가 됐잖아. 합이 곱의 형태로 바뀌었잖아. 됐어? 그래서 여기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곱셈 공식 쪽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아까 2차짜리들, 2개짜리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얘기랑 요 3개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변형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이야기들은 한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적당한 변형을 해서 그 변형을 토대로 문제를 자꾸 접근을 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항식 나눗셈부터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다항식 나눗셈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긴 해. 그래서 일단은 숙제는 끝까지 다 풀어보세요. 오케이? 일단은 다 풀어보는 게 일단은 숙제입니다. 스텝 3까지. 알겠죠? 스텝 3까지 전부 다 풀어보는 게 숙제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 나눗셈은 오늘 시간 관계상 못했지만 사실 꼭 하고 싶은 얘기야. 알겠죠? 그거는 이제 숙제 다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수요일까지인가요? 좀 빡세겠네요. 그렇죠? 좀 빡세겠지만 일단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 나눗셈이 좀 버겁다 싶으면 나눗셈은 빼고 해도 괜찮아. 알겠죠? 다른 거 먼저 하고 나눗셈만 빼놓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어요.